네, 종목 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체라 들어와 있는데요. 31,200원에 10%. 인공지능 관련주죠. 어제 오늘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와주는데요. 현재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 기업은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사실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첫날봉의 고점 이 가격 밑을 깨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든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기업이라 지금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7,000원 정도 보고 가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37,0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는 하이브입니다. 327,000원에 10%. 매수가 보니까 어쩌면 상장 첫날에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BTS 지금 대단하잖아요. 또 한 차례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가면 본전은 찾겠죠? 지금 32만 1,500원이고 32만 7,000원이면 네. 많이 높네요. 정말 높죠. 네, 그나마 예. 다행인 게 BTS 아미 팬클럽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다시 올라왔잖아요. 해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브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라는 기업은 사실 이 BTS가 거의 지금 뭐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곡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공연이 조금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 문화까지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당장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지금 35만 원 정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상장 첫날 있죠. 첫날 고점 35만 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35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이미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신규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 또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35만 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해운 들어와 있는데요. 3,670원에 10%. 해운주 이미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수익권은 아니신데요. 대한해운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도 사실 단기 물량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 이제 봉에서도 느껴지죠.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긴 봉들이 피르심처럼 막 이렇게 바늘처럼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결국은 단기 물량들만 계속 들어왔다 빠졌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 주가는 확 밀려버립니다.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위로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좀 매도를 걸어두시거나 내가 잘 못 본다라고 하면 3,800원 정도의 매도를 좀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다. 그러면 3,8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원 선에서 대한해운은 비중 축소해보자, 정리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볼게요. 멘토님, 21,850원에 20%. 너무 힘이 드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매수가 보니까 올 초에 사셨을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난해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올해는 다 빠지고 있어요. 시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앞에서도 이제 시황 설명드렸지만 지난해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결국 기술주들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이고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된다면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마다 아직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걸 수익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나중에 더 큰 손실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 주가는 21,000원이에요. 21,000원까지 올라오면 차라리 종목 정리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역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면서 21,000원 선에서 좀 정리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풍국주정 살까요? 아니면 연우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풍국주정 수소차 관련주로 한 번씩 팡팡 뜨고 연우가 화장품주잖아요. 좋다고 하셨었는데 연우도 괜찮나요?
자, 영리하신 분이에요. 두 종목을 지금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달라 이런 거 같은데, 자, 연호하고 지금 뭐 풍국주정, 뭐 두 기업 모두 회사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풍국주정은 이미 시세가 한번 지나간 상태고, 연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눌렸지만 사실상 이 종목보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클리어라는 회사도 최근에 보면 지금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지금 과거하고 주가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위치를 보세요. 그 종목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우하고 그 종목을 비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또는 클리오라든지 이런 기업을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풍국주정 그리고 연우도 아니다. 오히려 이 클리오와 코스메카 코리아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수화학 체크해 보겠습니다. 13,000원에 30%인데요. 1월 초에는 17,000원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꽤 내려와 있어요. 매수 가격이 좀 어때요? 좋은 가격일까요? 뭐 손해를 봤다고 해서 뭐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비교해 볼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이 주가가 과거에 떨어졌잖아요. 2020년도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이때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해에 이미 주가를 회복하고 나서 17,000원까지 올라간 기업이라는 거죠. 이미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이 어찌 보면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세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즉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13,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수학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학은 13,000원 본전 찾고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현대 글로비스 보겠습니다. 21만 4,000원에 보유 비중 7%인데 오늘 완성차 중심으로 힘이 있고 현대 글로비스도 최근 들어서 한 번씩 강하게 시세 분출 나와주는데 매수 어떻게 사인 주실 건가요? 매수 사인은 사실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정말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관련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전기차 쪽으로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 쪽으로 비중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이 단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쪼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눈을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성장성 있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적인 부분에서의 그 부품업체들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보다 지금 밑에 있지만 지금 시세에 잘 활용한다면 22만 원, 즉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좀 그렇고 올라오면 22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도 매수 유보 사인 받아봤고요. 22만 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때 가서 좀 비중 축소해 볼게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들어와 있는데요. 65,000원에 20%, 25%네요. 뭐 5월 말부터 그대로 우상향 그려가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OLED 요즘 너무 좋잖아요. 좀 더 욕심 내볼까요? OLED의 앞으로 전망은 좋아요. 분명히 좋고 하지만 중요한 건 꽤 오랜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만 봐도 올라오다가 어땠습니까? 한 2달 동안 내리 쭉 밀어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또 밀리는 순간 쭉 내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싼 가격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OLED가 관련주들이 계속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6만 원 아래에서 살 수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한 차례 정리하고 6만 원 아래에서 다시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살까요? 아니면 후성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HB 테크놀로지 5월에 급락하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후성도 참 답답하네요. 매력 있는 종목 있을까요? 두 종목 다 사실 조정으로 보게 된다면 다 메리트가 좀 있는 기업이긴 해요. 후성도 그렇고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두 종목 중에 약간의 메리트를 일단 찾는다. 최근에 보면은 HB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 한번 볼게요. 두 종목 다 아직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조금 더 나은 종목을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HB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거래가 한 번 더 들어오면, 지금 거래가 들어오다 말았거든요. 한 번 더 거래가 들어올 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일단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볼게요. 18만 5천 원의 비중이 30%시네요. 지금은 손실권에 계시고요. 삼성전기는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18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제가 1월 달부터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네. 1월 달 딱 고점이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잖아요. 중간중간만 올라가도 절대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삼성전기, 삼성전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대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좀 낮춰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 보시되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으니 저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다면 19만 원이지만 신규 접근은 어렵다 이야기 받아봤고요. 자, 계양전기 볼게요. 이 종목 또한 신규 매수 연락 주신 건데요. 오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양전기는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고개를 딱 숙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면 괜찮겠지만 지금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계양전기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사인 주셨고요. 자, 한미약품 볼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조금 없는 상태라 수급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만약에 올라올 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미약품은 지금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만 잘 팔고 나오시면 괜찮아요. 대신 많은 물량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물량보다는 좀 소량의 물량만 해서 들어가 놓고 올라오면 정리하겠다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큰 돈 말고 적은 돈으로 좀 올라왔을 때 파는 쪽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사인 받아보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종목 상담 황민혁 멘토와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마이스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